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데이터를 이용해서 셀럽과 팬의 마음을 측정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양세비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제가 함께한 기업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셀럽과 팬의 마음을 측정하기.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함께한 기업은 이제 프로 마음 전달러, 셀럽과 팬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달하자라는 이제 모토를 가지고 있는 팬심이라는 스타트업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팬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팬심엔 팬심 M하고 팬심 G가 있어요. 뭐 하는 곳이냐면 팬심 M은 메신저 M의 약자예요. 그래서 채팅방에서 셀럽분들이 자기 팬분들하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메시지 카드라는 이름으로 포토카드 같은 것처럼 사진이 들어간 메시지 카드 같은 거 보낼 수 있고 후원하기 기능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팬심 M을 쓰시는 분들이 저희의 고객이신 셀럽분들은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데서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 방송하시는 분이 메신저로 쓰시고요. 또 팬심 G는 기프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셀럽분들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혹은 셀럽이 팬에게 선물을 역조공하는 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개의 웹앱을 이용을 해서 효과적인 팬케어를 할 수 있다가 팬심의 모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 페이지를 살짝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왜냐면 제가 다루는 데이터는 비즈니스를 좀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데이터라서. 그래서 먼저 팬은 1대1 채팅방으로 보이고 셀럽은 단체 채팅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셀럽은 모든 팬이 보낸 메시지가 다 보이는데 팬은 자기가 보낸 것만 보이거나 아니면 셀럽이 의도적으로 전체 공개로 돌린 데이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로그에 다 잡히고요. 그런 데이터가 1대1인지 아닌지 다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수익 창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머스의 성격을 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메시지 카드 기능이 이제 두 번째에 있는 거 그리고 모먼트 저장 기능 같은 것도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아티스트 분들 있으시면 깔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팬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앱 로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앱 로그 데이터를 믹스패널이라는 외부 소싱을 통해서 지금 가져와서 쓰고 있고 구글 커넥터를 이용을 하면 믹스패널에서 갖고 온 데이터를 사실 그냥 바로 저희 DB에 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데이터 정제, 가공,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 제작 이렇게 분석가가 보통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쓴 것들은 하기는 하는데 외적으로 조금 하는 일,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던가 혹은 프로세스를 좀 자동화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다던가 모델링을 해야 한다던가라는 어떻게 보면 사실 스타트업으로서 분석가이지만 요구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생각을 해낸 게 프리랜싱 팀을 만들어서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하고 엔지니어 분을 한 분씩 모셔서 데려오자, 그래서 같이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팬케어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세 개의 하위 프로젝트가 있는데 사정상 오늘 두 개만 시간상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팬케어 프로젝트가 뭔지 그런 거대한 걸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아키텍처는 아니고 팬케어 매니지먼트라고 저희는 FCM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실 CRM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한 좀 엔터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팬을 관리한다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셀럽분들의 입장에서는 팬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업이에요.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방송을 하지 않으시는 시간에 내가 팬들한테 문자를 보내야 된다거나 뭔가 사진을 보내야 된다거나 하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피곤할 수 있는 거고 팬이라는 명목 하에서 너 셀럽 너무 좋아. 빨리 나 사진 더 많이 보내줘. 나 더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줘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팬심의 모토는 이런 팬케어 매니지먼트를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굉장히 크고요. 여기 지금 팬의 리텐션 유지하기, 셀럽의 리텐션 유지하기 두 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팬의 리텐션을 유지하는 게 셀럽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걸 유지시킬 수 있는 되게 좋은 방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팬분들이 리텐션을 잘 유지할 수 있게 앱 내에서 도와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팬의 리텐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팬분들은 셀럽분들이 잘해주시면 떠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다른 사이트에서 팬이 돼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둘 중에 뭐가 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우선순위인가를 생각해봤을 때 셀럽의 리텐션을 유지하는 게 먼저 1번이 우선순위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셀럽의 리텐션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셀럽의 리텐션을 유지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저희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셀럽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앱을 적극적으로 쓰게 유도할 수 있을까?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와서 팬들 잘 지내고 있어? 문자 보내는 거 말고 조금 더 뎁스가 있게 어떻게 하면 앱을 쓰게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팬심의 다양한 기능을 쓰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 문자뿐만이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도 잘 공유하게 뭔가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게 또 중요했었고, 두 번째로 궁금했었던 건 셀럽분들의 이탈을 좀 조기에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을까. 여기 또 최근에 되게 핫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저희가 리텐션을 유지할 때 궁금했었던 것들이고, 본질적으로는 서비스 본질에 대한 가치를 어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팬케어 매니지먼트라는 프로젝트 이름 아에 첫 번째로 했었던 게 팬케어 보고서 메일링 프로젝트 서비스입니다. 우선은 이게 지금 이제 1월에서 6월 달까지 올해 베타 서비스로 진행을 했었던 거고, 이거 저한테 예시로 보냈었던 건데, 저희 셀럽분들 중에 활성화가 잘 되신 셀럽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메일로 이번 달 내가 팬심 M에서 활동, 그리고 이번 달 내 팬들의 활동, 그리고 이번 달 누가 나의 VIP고 누가 나의 이탈 가능성이 높은 팬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많이 되게 여기저기 회사랑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여기 프로젝트가 특별하고 특이한 이유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 디시전을 내리는 게 아니라, 보통 그게 분석가가 하는 일이죠. 우리 데이터를 팔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했었는데, 살짝 보여드리면 총 4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블로로 만들었어요. 지금 까맣게 된 거는 그 이름이에요. 하나의 컬럼 안에 셀럽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자동화를 만들어냈고요. 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마스킹을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기 양세비를 넣는다면 양세비님의 6월엔 팬심 M 케어 보고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번 달 셀럽님의 활성화 점수는 몇 점이에요? 상위 10%에 해당하는 점수예요.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3개월 활성화 팬수, 그러니까 추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찐 팬수, 예비 찐 팬수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밑에 한 줄 코멘트가 있어요. 6월에는 좋아요 항목으로 팬을 정말 열심히 챙겼어요. 세빈님 좀 치시는군요. 박수를 이라는 한 줄 코멘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사이트 페이지에 셀럽 활성화 점수, 그리고 셀럽의 등수, 그리고 전달 대비 활성화 척도 이렇게 3가지를 넣는데, 셀럽분들이 받아서 처음에 딱 보고 아, 내가 이번 달에 어땠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3개 페이지를 구성하면서 어떻게 그 3개 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요건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KPI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것도 KPI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거냐, 그리고 이거에 어떻게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넣을 거냐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KPI도 되게 이제 많이 쓰는 AOR 뭐 이제 이런 거 넣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넣으면 이걸 받아보시는 분들은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잖아요.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직관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KPI를 넣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일반 채팅을 얼마나 보냈나, 답장, 전체 공개, 좋아요, 컨텐츠 얼마나 보냈고, 지난 달에 비해 얼마나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달라졌는지, 활동 비중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나의 활동에 따라서 팬 활동 지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요거를 넣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확 하고 드러났었던 게, 일단 셀럽 활동 지표가 5개 중에 4개가 빨간불이잖아요. 그 이번 달, 지난 달보다 잘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특히
지금 좋아요를 40%가 올랐네요. 좋아요 되게 열심히 쓰셨나 봐요. 그랬더니 팬 활동 지표에 3개가 파란불이긴 한데 마이너스 9%면 이븐이에요. 이븐 그냥 비슷비슷한 거죠. 근데 땡큐 스티커 총 금액이 135%가 늘었어요. 그래서 거의 2배 이상 늘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우리 팬이 잘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페이지인 거예요. 네, 그런 의도를 생각을 하고 제작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페이지는 평균 대비 내가 얼마나 잘했나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IT 엔터 산업이다 보니까 되게 불가피하게 이거를 넣게 됐었는데 내부 회의에서도 이 페이지를 넣자 말자에 대한 의견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꼭 다른 셀럽과 나를 비교해야 될까? 그게 좋지 않은 셀럽도 있지 않을까? 근데 결국엔 저희가 이걸 넣기로 결정을 했었던 이유는 이 엔터 산업의 특성 때문이었고 결국은 내가 그래서 100등 중에 몇 등인데 라는 상대적인 지표가 이런 그 셀럽의 영향력이라든지 광고에 있어서 비용이라든지 우리 플랫폼의 영향력이라든지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넣게 되었고 내가 지금 이것도 위에가 셀럽의 활동 그리고 이 밑에가 우리 방에 있는 우리 팬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했고 절대 점수가 이 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상위 몇 프로예요가 이제 나와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도 해석을 조금 해드리자면 이분은 지금 답장이랑 좋아요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1대1로 보내는 메시지나 좋아요에 되게 열심히 반응을 해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전체 공개나 채팅이나 컨텐츠는 내가 일방적으로 보내면 되는 건데 팬이 보낸 거에 답장하기를 눌러서 답장을 하거나 팬이 보낸 거에 좋아요를 눌러줬다는 건 1대1 반응을 좀 많이 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놀라웠었던 게 평균 대비 땡큐 스티커가 지금 상위 1% 지금 세 번째에 있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까만색 마스킹은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 때문에 했는데 이게 지금 까만 라인 마스킹 되어 있는 게 여기 다 이제 팬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 라인이 찐팬, 그러니까 VIP를 저희 찐팬이라고 부르고요. 핑크색이 예비 찐팬, 그러니까 예비 VIP이고요. 마지막이 잠든 팬이니까 활성화 안 된 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들이 있고 그 옆에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누가 내 팬들 중에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요거를 그냥 쫙 리스트업을 해서 보여준 거고 이 찐팬, 예비 찐팬, 잠든 팬을 분리하는 기준 클러스터링을 썼을 것 같잖아요. 제가 클러스터링을 알고리즘을 진짜 한 10개 넘게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다 그러나 봐요. 다른 비즈니스 업체도 뭐 여쭤봤을 때도 클러스터링이 참 좋기는 한데 꼭 뭔가 한두 개씩 이상하게 분류가 되는 게 있다. 왜냐하면 클러스터링은 그 원리를 생각해보면 머신러닝의 한계 때문에 수치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애들끼리 묶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인간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분명히 나의 VIP인데 왜 이 사람이 예비 VIP에 들어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 사람 VIP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 들어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클러스터링의 어떻게 보면 한계더라고요. 간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룹을 몇 개로 할 건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건지 한 2달, 3달 넘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절대적인 지표 하나, 상대적인 지표 하나로 이제 4분위로 나눠가지고 VIP랑 예비 VIP를 나누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비즈니스 업계의 특성 때문에 이게 잘못 분류가 돼서 셀럽분들에게 만약에 리포팅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희만 보는 대시보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번 달 전체 팬이 38%가 감소를 했어요. 나쁜 거잖아요. 근데 보면 그 위쪽에 있는 차트에 보면 5월 달에 비해서 6월 달에 VIP는 5명이 늘었고 예비 VIP는 1명이 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셀럽분들에게는 전체 팬이 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누가 나의 VIP고 VIP가 늘어야 수익 창출로 그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데 후원을 하시고 이런 분들은 상위 5%, 상위 3%에 해당하는 정말 찐 VIP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강조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1월부터 6월 달까지 베타 서비스를 하면서 대시보드 구성은 계속 바뀌었어요. 저는 분석가니까 여기다가 스캐터 차트도 넣어보고 플롯
그 영역 차트도 넣어보고 했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간다. 뭔지 모르겠다. 어차피 그렇게 넣어봤자 우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는 결론이 내렸고 저 분석하는 분류 그룹도 VIP, 예비 VIP, 보통, 이탈, 예정, 이탈 이렇게 5개로 처음에 나눴는데 너무 복잡하다.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워크플로우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데이터 수집은 말씀드렸듯이 믹스 패널을 이용을 했고요.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믹스 패널은 처음에 스타트업에 그 바우처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조금 더 싸게 1년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믹스 패널이 알아서 데이터 수집을 해주기 때문에 구글 빅쿼리 커넥터만 연결하면 바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를 고용할 뭔가 여력이 안 되거나 아직 그 개발 리소스가 없는 스타트업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정제와 가공은 모두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굳이 이게 자동화가 필요한 업무는 아니라 자동화까지는 안 했는데 모든 걸 함수로 만들었고요. 혹시 코드가 궁금하실까라는 생각도 해서 코드를 넣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코드를 어떻게 짜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맨땅 헤딩 해가면서 네, 다들 똑같이 안 GPT한테 물어봐가면서 이 바보야 이러면서 네 그렇게 짰고요. 네, 데이터 시각화는 태블로 이용을 해서 했고 메일링과 피드백은 스티비라는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스티비 그 컨텐츠 마케터 분들이 뉴스레터 보내면서 많이 쓰시던데 스티비를 쓰시면 누가 이걸 열어봤고 얼마나 그 페이지에 머물렀고 어떤 페이지에 머물렀나까지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피드백을 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고민을 했었던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대시보드는 제가 처음에 구축했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하고 뭔가 더 고도화가 되어 있고 그런 보고서였어요. 근데 저희가 결국에는 이거를 팬 셀럽분들에게 보내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셀럽분들에게 팔아서 우리 플랫폼이 되게 유익하다. 우리 플랫폼이 다른 데서 못하는 걸 해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얻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점을 인지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좀 직관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수치를 정의할 건가 어떻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대시보드에 구현할 것인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셀럽 활성화 점수, 셀럽 활성화 점수랑 팬 충성도 점수라는 KPI를 제가 만들었어요. 2개를 KPI를 만드는데 한 달이 걸렸는데 그 이유가 이 활성화라는 게 사실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정말 만들자면 정말 끝도 없이 매트릭을 만들 수 있거든요. 뭐 3개월 접속을 기준으로 활성화를 해가지고 접속을 카운트해서 그것만 더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야 접속도 중요하긴 한데 진짜 사용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메시지를 몇 번 보냈는지의 가중치를 0.5를 곱해가지고 그 2개를 더 할 거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매트릭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 우리는 이제 데이터 분석가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거를 되게 통계적으로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면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올라가는 곡선이라면 그거를 한 번 더 뭔가 가공을 해서 루트 함수를 쓴다든지 그런 방법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처리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예시를 한 10개 정도 가져가서 저희 프로덕트 팀에게 보여드리면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한 KPI인 것 같느냐라는 회의를 했었습니다. 또 이 한 줄 코멘트도 있는데요. 이게 대시보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저걸 넣어둔 이유는 저게 이제 개인화 코멘트가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파이썬으로 if문으로 작업을 한 건데 6월에는 답장 좋아요 항목으로 펜을 정말 열심히 생겼어요. 세빈님 좀 치시는군요. 박수를 이라는 코멘트는 언제 나가냐면 제가 아까 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게 셀럽의 활동이잖아요. 5개. 저 5개 중에 4개 이상이 빨간불일 때만 나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경우에만 저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찬을 해주는 항목도 지난달에 비해서 유난히 잘한 항목을 꼭 집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만드는 것도 되게 많은 기획 회의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의 관점보다는 프로덕트의 관점에서 좀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고 우리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프로덕트 자체를 매력 있게 만들고 싶다라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클릭률은 50%, 그리고 오픈률은 30%가 나왔는데
뉴스레터에서 오픈율이 30%가 나왔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이게 평균적으로 여러분 뉴스레터 구독하시는 거 얼마나 눌러보세요? 사실 전 잘 안 눌러보거든요. 그래서 오픈율 그리고 머물렀던 시간이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걸로 봐서 저희는 되게 이게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최근에는 이걸 이제 앱 안에 어떻게 하면 인앱 서비스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 중입니다. 정형적인 응답으로는 이런 응답들이 나왔어요. 누가 내 찐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팬심에서의 제 랭킹을 확인할 수 있어 신기했어요. 흥미롭게 읽었어요. 직관적에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앱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앱 내에서의 내 활동이 어떤지를 데이터로 받아보는 게 앱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프로젝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팬케어라는 그런 커다란 항목 아래에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인데요. 팬시맴 셀럽과 팬의 이탈을 예측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저기 앞에 앉아 계신 초록색 옷 입으신 저희 사이언티스트 분과 지금 다른 곳에서 엔지니어링 강의를 듣고 계신 엔지니어 팀원분과 함께한 프로젝트입니다. 서비스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셀럽이 이탈 가능성이 높을까? 셀럽은 왜 이탈하려 할까라는 궁금증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BM은 셀럽분들에게 셀럽분들이 받는 후원에서 수수료를 떼는 게, 커미션을 떼는 게 저희의 BM이에요. 그래서 많은 셀럽이 후원을 받아야 수익이 올라가는 거고, 그 셀럽들이 이탈하지 않고 열심히 남아 있어야 팬들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 후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럽의 리텐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를 했고, 그래서 이탈 가능성이 높은 셀럽을 예측을 해서 사전에 이탈을 방지하자라는 명목하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셀럽의 리텐션과 팬의 리텐션의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직접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게 또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려보면, 셀럽의 리텐션을 우리가 눈으로 수치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운영팀이 일을 하는데 조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내부 구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엔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팀이 있고 매니저들이 있고, 그 매니저들이 담당하는 셀럽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셀럽분들이 이제 관리나 앱의 온보딩이라든지 그런 걸 도와주시는데, 앱이 굉장히 성장 중이에요. 팬심은 지금 이제 스타트업이고 굉장히 성장하는 커브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셀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걸 한 명 한 명 관리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치로 딱 드러나서 이번 달 이탈 가능성 높은 셀럽이 누구예요를 알려주면 원활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유지 비용과 인력을 절감을 할 수 있겠죠. 스타트업이라는 것에서 이런 시사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셀럽의 리텐션도 중요하지만 팬의 리텐션도 중요해요. 팬의 리텐션은 어떻게 사용을 할 계획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셀럽이 앱에 접속을 했을 때 우리 메신저 방 안에 있는 뭐 카톡에서처럼 그 리스트를 쫙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레드라이트 되게 이탈 가능성이 높아라는 저희가 시그널을 보내면 그분이 보내는 메시지에 좋아요를 한 번 더 눌러준다던가 답장을 해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원활하게 자기 팬층을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적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서비스 BM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고민했었던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탈을 예측하는 프로젝트잖아요. 누가 이탈할 것인지를 먼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했었던 게 이탈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리는 거였어요. 이게 되게 어려웠었던 게 셀럽분들이 다시 접속을 하시는 주기가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앱에 평균적으로 한 3번, 4번 정도 들어와가지고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어떤 분은 한 2주 열심히 하다가 일주일 자기 개인 방송을 쉰 거예요. 방송을 쉬니까 안 하죠. 피곤하니까. 다시 그 일주일 뒤에 돌아와가지고 메신저 앱을 쓴다던가,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이탈로 간주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이 이탈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셀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모델을 4개를 만들기로 했어요. 7일 기준, 14일 기준, 21일 기준, 28일 기준. 그래서 그 모델이 각각 그 기준을 가지고 누가 이탈을 했는지를 탐색을 해가지고 만드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셀러 모델 4개, 팬 모델 4개, 총 8개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어떤 속성들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것인가도 되게 모델링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로그 데이터다 보니까 액션만 찍히는 게 아니라 어떤 페이지에 방문을 해서 뭘 눌렀는가도 다 찍히거든요.
처음에는 그걸 다 넣고 되게 그 모델링 할 때 자주 쓰는 방법 있잖아요. 다 때려 넣고 일단 되게 수치가 높게 나온 것만 남겨가지고 재학습을 시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이상하게 뭔가 그런 속성들이나 이게 나오는 것 수도 있었고 너무 모델이 커지고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의미한 이탈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 같은 페이지나 액션만 남기는 그런 걸 했었고 또 중요했었던 게 언제까지 활동을 이탈에 영향을 주는 학습이라고 볼 것인가 또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한 달을 기준으로만 볼 수도 있었고 되게 최근에 뭔가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2주나 일주일만 잡고 볼 것인가 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최종적으로는 비즈니스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기보다는 리소스를 가지고 결정을 내렸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운용이 가능한 수준의 모델을 써야 했기 때문에 조절을 해보면서 그 핏에 맞는 우리가 운용이 가능한 서버가 터지지 않고 쓸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모델을 이용할 것인가 당연히 고민을 했었죠. 성능 위주의 모델을 쓸 건지 해석 위주의 모델을 쓸 건지 그리고 뭐 딥러닝 모델을 쓸 건지 머신러닝 모델을 쓸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을 했었고 채팅방별로 각기 다른 펜 이탈을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 이런 게 고민을 했었고 저희 뒤에 워크플로우에 반영이 되었었던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워크플로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은 이제 믹스패널과 구글 빅쿼리에 있는 외부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데이터 정제와 모델링은 역시 파이썬을 이용을 했습니다. 모델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었던 건 템넷이었어요. 전 머신러닝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섞어서 스태킹도 해보고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이 이제 엄청나게 큰 딥러닝 모델을 성능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쓴 거는 템넷이었어요. 템넷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는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템넷은 DT와 DNN의 장점만을 섞어놓은 딥러닝 모델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시전 트리의 장점 자체가 가볍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DNN의 장점이라고 하면 정교하다라는 거고 근데 그 두 개를 합쳐서 가볍지만 정교한 딥러닝 모델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모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저게 왜 성능이 좋고 이런 거는 저분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동 재학습을 시켜야 했었고 이 모델의 자동 재학습 주기는 저희는 2달로 지금은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는 저기 위에 있는 건 지금 에어플로우인데요. 에어플로우를 이용을 했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게 이제 구글 커넥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서버에 그러니까 VM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 아래에 아마존의 EC2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플로우를 올려서 자동으로 재학습이 되게 그리고 매일매일 그 모델의 아웃풋을 얘가 뱉어내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게 다시 구글 빅쿼리에 적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모델을 에어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얘가 자동으로 매일매일 아웃풋을 내보내고 그 아웃풋이 다시 구글 빅쿼리에 적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동 재학습을 하면서 운용이 가능한 수준의 모델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는 태블로로 구현을 했습니다. 모델링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셀럽 예측 모델, 그리고 펜 예측, 이탈 예측 모델 4개, 총 8개를 만들었는데 보이시는 수준으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 나와줬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펜넷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은 펜 이탈 예측 모델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셀럽의 방 안에서 셀럽 방에 몇 명이 있을지 몰라요. 100명 있는 방이 있어, 1000명 있는 방이 있을 수 있고 5명이 있는 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이탈할지를 예측해내는 건 모델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이런 속성들을 모델을 반영을 하게 학습이 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거가 된 게 펜 이탈 예측 모델이었고 한 85%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그 에어플로우하고 구글의 서버를 이용을 했다는 게 이 부분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쉬울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에어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스케줄링 기능이 있는 프레임워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2023년 12월 1일에 이 작업을 수행시켜줘라고 스케줄을 입력을 해놓으면 그 파이썬 코드로 입력을 해두면 그걸 걔가 실행을 해주는 애인데요. 커다랗게 서버는 2개를 썼어요. 마스터 노드랑 워커 노드를 썼는데요.
마스터 노드가 이제 16기가 정도 되는 조금 더 파워풀한 아이고, 얘는 에어플로우 서버와 에어플로우 스케줄러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서버를 띄우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레빗 MQ는 메시지 브로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친구고요. 워커 노드는 여러 개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부하가 많이 일어나는 작업이라면 워커 노드는 에어플로우에 있는 대그, 그러니까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주는 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업도 에어플로우로 자동화가 가능하고요. 보고서를 만드는 일 혹은 이렇게 모델을 재학습을 시키고 아웃풋을 배출해내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변수 기여도, 현재 트렌드, KPI를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해 드렸는데 이거는 내부 사정 때문에 지금 공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로 엔터게이 CRM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일 질문을 많이 받았었던 거예요. 엔터게이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특별한가요? 엔터게이 CRM은 뭐가 특별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데이터 분석가인 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회고를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 두 개의 프로젝트는 셀럽의 앱 이탈을 막고 셀럽의 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걸 유도하는 커다란 두 개의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초기 서비스의 탄탄한 핵심 유저를 잘 구축할 수 있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이 스타트업이랑 일하면서 되게 감명 깊었었던 포인트는 이분들은 광고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회사에 마케터가 없고 광고를 안 돌리시는데 계속 유저가 유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앱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 많이 투자를 하거나 진짜 앱을 잘 쓸 수 있는 초기에 탄탄한 유저를 잘 구축해냈다라는 점에서 지금 혹한기도 잘 버티시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팬심의 모토 그리고 IT의 모토는 이런 거예요. 100명의 찐팬은 한 명의 셀럽을 먹여 살린다. 줄여서 100팬일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찐팬이 중요하고 찐셀럽이 중요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인 거고 저희 서비스의 가치를 잘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로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디시전 메이킹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프로덕트를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활용을 했었다는 게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었고, 스타트업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거나 어떻게 하면 내가 분석가로서 스타트업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오늘 발표를 재밌게 들어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저희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세요. 조재원님, 치커님 제일 좋아해요. 한번 써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